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사랑과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들을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거의 모든 인간의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만 들으면 지독한 낭만주의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을 낭만적인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함정으로 생물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희미해지는 일시적인 화학적 고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한때는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았던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뜨렸습니까? 처음에 불꽃이 사그라들고 나면 서로에게 무덤덤해지는 부부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불운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디자인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한 전기적 매력을 느끼고 그녀가 나의 운명이라고 확신할 때 우리의 뇌는 과연 그녀의 영혼과 연결되고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생식력 지표, 유전적 호환성, 생존 이점을 계산하고 평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여성의 매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화적 우선순위가 다를 때마다 여성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무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타인에게 투영하는 환상이 결코 무작위적인 낭만적 망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이나 성취감과는 무관하게 유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생물학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여성은 남성을 공정성, 충성심, 헌신, 심지어 논리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릴에 정복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정복이 완료되면 생물학은 다음 목표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고 그녀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는 남성들은 필연적으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수세기 전에 오늘날 대부분의 남성이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끌림의 규칙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사회는 평등과 공정성을 설교하지만 생물학은 완전히 다른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하는 남자는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성에게 궁극적인 지렛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잔인하거나 조작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이 생식 과정에서 선택자가 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성의 성시장 가치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반면 남성의 성시장 가치는 투쟁, 성취, 지위, 생존을 통해 세심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유치하고 경박하며 근시안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어린 시절의 간호사이자 교사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평생 큰 아이들입니다. 이 말은 여성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주요 화폐이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위해 이 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진화적 진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평범한 남성들은 정신을 파괴하는 심리적 역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민감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여성은 여전히 지배와 힘에 끌리는 모순된 상황에 놓입니다. 그는 알파 남성들이 데이트 앱과 사회적 계층을 지배하는 동안 전통적인 남성성을 원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혼 법정과 친자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을 제공하며 지칠 때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성들이 생물학적 힘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기술과 사회 구조를 통해 그것을 무기화했다고 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관심을 하나의 경제로 변화시켰고
평균적인 남성은 이 시스템에서 무급 노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절대 헌신하지 않을 여성들의 검증 조각을 놓고 필사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헌신과 친절만으로도 사랑과 충성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없으십니까? 자신을 유령처럼 대하는 여성에게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남성이 정작 여성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의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 말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남성들을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심리적 파괴에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수세기 전 쇼펜하워가 폭로한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여성의 가장 큰 무기가 보이지 않고 본능적이며 매우 효과적인 감정 조작과 현실 왜곡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성이 주먹이나 논리로 싸우는 동안 여성은 지각 자체를 통해 심리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토를 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항상 당신의 아이디어라고 믿게 만들 때까지 현실을 조작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학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자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는 직접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녀는 정교한 심리적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은 그 아이디어를 자신이 직접 시작했다고 믿으면서 자발적으로 그녀에게 그것을 줍니다. 쇼펜하워는 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현재에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 현재에 대한 집중력이 심리적 싸움에서 위험한 뒷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세한 표정, 어조의 변화, 사회적 역학을 초자연적인 정확도로 읽어냅니다. 당신이 캐주얼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심리적 신문을 진행하며 약점, 불안감, 두려움, 압박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현대 남성은 자신이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이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경고합니다. 여성은 첫 데이트부터 이혼 서류까지 대부분의 남성이 자신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실패하는 미묘한 테스트를 통해 모든 상호작용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테스트는 그녀의 변덕을 수용하기 위해 당신의 일정과 우선순위를 얼마나 빨리 재조정하는지를 봅니다. 프레임 테스트는 그녀가 감정적으로 변했을 때 당신이 자신의 입장과 가치관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굴복하는지를 봅니다. 투자 테스트는 결국 그녀가 당신을 쫓는 것보다 더 강하게 쫓게 될지, 즉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투입될지를 봅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남성은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의 철학은 이러한 우울한 관찰에서 혁명적인 해방으로 전환됩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통찰력은 여성의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월에 대한 남성의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사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성의 행동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분노, 비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에 감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충성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와 힘을 통해 충성심을 고취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워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여성이 남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남성들이 사랑, 관계, 여성 심리학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심리적 해방으로 가는 실질적인 길은 여성을 물리치거나 성별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검증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될 정도로 내적으로 완전해져 게임 전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현대 남성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행복, 성취감, 자존감이 여성의 검증과 승인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환상을 파괴적인 명확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삶에서 진정으로 번성하는 남성은 여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너무 소모적이고 본질적으로 보람있게 발전시켜 여성의 관심은 생사의 필요가 아닌 즐거운 보너스가 됩니다.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남성들은 낭만적 검증을 위한 필사적인 추구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지속되는 유산을 만들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쇼펜하워는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적 프로그래밍을 초월하기 위해 숙달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경제 주권입니다. 돈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제공하는 심리적 자유를 위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정적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은 경제적 조작이나 의존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례함을 용인하거나 나쁜 대우를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적 투자 조절입니다. 감정적으로 투자를 덜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싸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벌어지는 생물학적 연극입니다. 이 현실을 깨달은 남성은 여성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으로가 아닌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목적 의식적인 삶과 고독에 대한 숙달입니다. 그는 여성의 관심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정도로 매력적이고 내적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검증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을 정도로 소모적인 목적을 개발합니다. 고독에 너무 익숙해져서 동료애가 감정적 공백을 채우기보다는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다른 사람에게 차갑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검증이 필요 없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해져서 필요성보다는 풍요로운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필요도 절박함도 검증을 추구하지도 않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가 진정한 연결과 진정한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